봅시다. 자, 1번. 동경 그려서 판단하는 거였지. 바꿀까 말까. 첫 번째, 사인 2분의 파이. 모르는 사람 지금 알아야 된다. 자, 얘를 간단히 정리하라는 건 결국 여기 있는 지금 이 문조 이 각 있잖아. 이 각의 구조가 90도의 배수각이랑 일반각 요 꼴로 되어 있을 때 이 각을 얘를 없애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하자면 얘를 없앨 건데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규칙에 의해서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고 부가 플러스일 때도 마이너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규칙에 의해서 잘 바꾸자라는 거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였어? 동경그릴 했지. 해서 얘는 90도에서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동경이 여기서 이만큼 더 갔겠지. 그럼 세타 여기 있겠네? 직각삼각형 X축에 수선 내리랬지? 세타가 직각삼각형에 없으면 바꾸고 있으면 안 바꾼다 라고 했었다. 맞나? 그래서 바꿔야지 얘는 세타는 여기 있는데 삼각형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은 뭘로 바꾼다? 코사인으로 바꾼다. 다음 이 짓을 하는 순간 90도의 배수각과 세타의 부호는 이미 할 일 다 한 거니까 그냥 세타만 갖다 쓰면 끝. 마지막으로 부호 판단. 지금 결론은 원본은 얘야. 원본은 얘가 맞아. 얘가 원본인데 얘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한 것 뿐이니까 부호는 사인의 부호를 따른다. 원본의 부호를 따른다. 2, 4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 그래서 첫 번째 거 정답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두 번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동경 그립시다.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세타는 여기 있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럼 직각삼각형 그리면 세타가 이번에는 안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안 바꾼다. 아까 말했지만 이 짓을 하는 순간 90도의 배수각과 부호는 할 일 다 한 거니까 그냥 세타만 갖다 쓰면 되고 원본이 코사인인데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마이너스지. 그래서 두 번째 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다음 세 번째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자, 동경 그리면 2분의 3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갔대. 이렇게 됐지? 세타 여기 있네? 직각삼각형은 여기 있네. 바꿔야겠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고 탄젠트는 역수로 바꾼다. 이렇게 바뀌고 4, 4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지. 그래서 세 번째 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고 다음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일단 이걸로 바꿔야지. 이 파이는 한 바퀴니까 그거는 무시 가능.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뭐 안 바꿔도 상관없어. 여튼간에 동경만 잘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동경 그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니까 어디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그래서 안 바꾸고 2, 4분면이니까 부호만 바꾼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지막 사인 마이너스 세타. 동경 그리면 음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갔다는 거니까 여기 있고 세타가 여기겠지? 직각삼각형 그리면 세타가 안에 있네? 안 바꿔. 사인 세타. 4,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지막 거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다.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안 돼. 만약에 이 동경 그려서 하는 방법이 나 죽어도 못하겠다. 그럼 외워. 뭐 어쩌겠어? 외워야지. 근데 외우지 마. 그걸 왜 외워? 거기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거기 책에 써있는 거 공식이라고 치고 써있는 것조차도 모든 걸 커버 못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다 어떻게 다 써주냐. 이해해야지. 그래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지. 이해됐지 얘들아? 알고 있어야 돼. 앞으로 나올 방정식, 부등식, 뭐 치환식 이런 거에서 맨날 각을 세타로 이렇게 이쁘게 안 줘. 이렇게 더럽게 준단 말이야. 그럼 니네 보자마자 바꿔야 돼. 이게 스무스하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너희가 삼각함수가 쉽게 되냐 느리게 되냐 차이야. 다음 2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이건 너무너무 기본이지.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일단 기본은 4칸. 자, 여기서는 뭐 주기가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2파이가 끝이고 4칸이 2파이니까 가운데인 파이, 그 가운데인 2분의 파이, 그 가운데인 2분의 3파이. 다음 사인은 최대값 1, 최소값 마일이니까 잡아두고 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다. 끝. 여기서 더 그리면 안 되지. 다음 코사인 마찬가지 4칸 잡아주고 여기 똑같고 얘도 마찬가지 풀마 1 잡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네. 여기서 끝. 더 그리면 안 되고 물론 뒤에 더 있지. 더 있는데 2파이까지 그리랬으니까 딱 한 주기만 그리랬으니까. 다음 탄젠트. 탄젠트도 2파이까지 그리니까 일단 4칸 잡아두고 탄젠트는 이렇게 생기네지. 그래서 순서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끝.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 다음 3번. 3번은 이제 특수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값을 구할 수 있지. 1번이랑 비스무리한데 값을 구할 수 있는 애들. 첫 번째 사인 3분의 파이는 뭐 알다시피 2분의 루트 3일 거고, 두 번째 코사인 225도는 이거는 뭐 아까 1번처럼 풀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해도 좋고 편할 대로. 그래서 뭐 하자면 225도는 180 플러스 45도지. 그래서 얘가 코사인 180도 플러스 45도 라고 한다면 아까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동경 그리면 되겠지. 180, 45. 그러면 45도가 여기 있잖아. 안 바뀌겠지. 코사인 45도가 되겠다. 그리고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코사인 22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 다음 탄젠트 6분의 7파이. 자, 얘도 뭐 뻔히 보이지. 이거 탄젠트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지. 동경 그리면 파이만큼 6분의 파이만큼 안 바뀌겠네. 탄젠트 6분의 파이. 3, 4분면에서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그거 안 바뀌고 이것만 보면 되겠네. 탄젠트 6분의 파이는 3분의 루트 3이 되겠다. 다음 마지막 사인 4분의 13파이. 일단 이 수가 2가 넘지. 2파이가 넘으니까 2파이만큼 날려주면 일단 얘는 4분의 5파이가 될 거고, 그럼 얘도 보이지? 사인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동경 그리면 뻔하지. 이렇게 될 테니까 안 바뀌겠네. 사인 4분의 파이. 근데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겠지. 정답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끝. 이게 지금 내 속도급으로 나와야 되라. 지금 난 말하면서 다 일일이 다 쓰면서 하잖아. 근데 최소한 이 정도 속도가 나와줘야 돼. 여기 익숙해진다면 언젠간. 지금은 조금 버벅일 수 있는데 언젠간 이 속도가 나와줘야 되더라. 너 시험 볼 거잖아. 자, 다음 4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간의 관계식. 뭐 뻔하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끝. 다음 5번 1, 4분면 전부 다 2, 4분면 사인만, 3, 4분면 탄젠트만, 4, 4분면 코사인만. 끝. 뭐 이거는 뭐 내가 빨리 넘어가도 되지. 이건 뭐 못 풀 사람 없을 테니까. 6번 6번이 지금 오늘 당장 할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이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책에 공식 써 있지. 그래, 모든 책에 공식은 써 있어.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고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또는 절대값 b분의 파이 뭐 이렇게 써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맞지. 공식이니까 맞지. 맞는데 그거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문제에서 절대값만 쓱 붙여도 다 바뀐단 말이야. 그냥 쉽게 말하자면 너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잖아. 책에 써있는 공식. 그거 그냥 여기 절대값만 붙여도 다 바뀌어. 그러니까 얘가 왜 최대값이 그렇게 나오는지, 왜 최소값이 그렇게 나오는지, 주기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식에다가 장난질을 쳐도 너희가 풀 수 있을 거 아니냐. 공식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너희 1년 겪어봐서 알잖아, 얘들아. 함수식에다가 얼마든지 장난질 할 수 있잖아.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절대값이고, 그지? 그래서 구조를 알아야 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봐봐. 자, 일단 최대 최소값으로 가보자. 여기는 결국에는 뭐야? 사인의 무게는 각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어떻게 크고 작건 간에 사인 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 각이 뭐 만도래. 그래봤자 사인 만도가 막 100이냐? 아니잖아. 어차피 풀만의 사이 아니야? 어차피 0원이 가도? 그러니까 이 각은 최대 최소값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냥 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사인 몇 도건 간에 얘는 아무리 커봤자 1이고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야. 맞나? 그지? 그러면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고 마이너스 1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것만 수행하면 되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당연히 얘가 최소인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1한 게 제일 크겠지. 이 정도 눈에 보이잖아. 1이랑 마이너스 2 곱한 거랑 마일이랑 마이랑 곱한 거랑 얘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사인의 값에서 최대 최소 중에서 골라서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추가해 준 거. 이렇게 구성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곱한 2에다가 1 빼니까 최대값은 1이 나올 거고 최소값은 반대로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일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지. 이게 최대 최소야. 다음 주기. 너희가 하면 할수록 주기가 되게 중요한데 되게 쉽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왜냐면 뭐만 보면 돼? 사인에 묶여있는 각의 변수인 x의 개수만 보면 되거든. 개수만. 생각해봐. 사인 x랑 사인 2x랑 비교했어. 자, 주기라는 건 한 바퀴가 돌아야 돼. 그러니까 즉 똑같은 그래프의 경우에 한 번 더 나올 때 필요한 양, x의 양. 이게 주기잖아. 그러니까 사인이 알다시피 이 그래프가 한 번이잖아. 그럼 여기를 지나는 순간 이 그래프가 한 번 더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란 말이야. 그럼 너희가 알고 있기로 여기가 2파이잖아. 그지? 360도. 그러니까 얘가 2파이가 되기 위해서 x값이 몇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각이. 그럼 0에서 2파이까지 가려면 얘는 그냥 생으로 x니까 0에서 2파이까지 와야 한 바퀴가 돌겠지. 당연히. 그냥 x니까. 그러면 얘는 2x잖아. 그럼 2x가 0에서 2파이가 되려면 x는 0에서 파이까지만 오면 되는 거 아닌가? x가 파이면 2파이 되잖아. 한 바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만 더 써볼까? 이번에 사인 4파이 해보자. 4x. 그러면 얘가 2파이가 되기 위한 x값이 0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자, 그치? 그럼 0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파이까지지. 맞나?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얘에 비해 봤을 때 각이 2배가 됐으니까 주기가 반으로 떨어지지. 얘에 비했을 때 각의 4배를 하니까 주기는 4분의 1배가 되지. 그러니까 결론은 각에 붙어있는 x의 개수랑 그리고 주기는 뭐다? 반비례야. 너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반비례. 2를 곱하면 2분의 1배 되고 3을 곱하면 3분의 1배 되고 2분의 1배 하면 2배 되고 이 관계. 오케이? x의 개수의 반비례야. 2 곱했으면 x에 2를 곱했으면 주기에는 2로 나누는 거야. 쉽게 말해서 x에 4를 곱했으면
주기에는 4분의 1을 곱하는 거, 4로 나누는 거, 4분의 1을 곱하던 4를 나누건 뭐건. 그러면 여기서 4를 곱했잖니? 그러면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잖아? 걔를 몇으로 나누는데? 4로 나누면 돼. 반비례거든. 끝. 그러면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그러면 요렇게 알았다 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것도 저번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었지 얘들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너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누구? Y축 평행이동값. 왜? 얘 때문에 축이 바뀌니까. 맞나? 그러면 마이너스 1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사인 그래프겠지. 근데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3이니까 올라가서 1이 올 거고 내려가서 마3까지 닿겠지. 맞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네. 마이너스가 곱해졌기 때문에 생각해봐. 얘들아, 요것도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자, y는 sin x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sin x의 그래프랑 무슨 관계야? 얘자? 알아. 알고 있어 너. 부가 왜 괜히 바뀌었겠어?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너의 지식, 얘들아, 너희들의 지식 속에 부호를 바꿨다는 건 두 개밖에 없어. x의 부호를 바꾼 거 아니면 y의 부호를 바꾼 거야. 물론 둘 다 바꿀 때도 있겠지만. 그럼 뭘 바꾼 거야? x야? y지. y의 부호를 바꾼 거 우리 뭐라 불러? x축 대칭이라고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그래프는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도 원래 사인 그래프는 당연히 요렇게 생겼겠지. 배운 대로라면. 그지? 근데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라서 뒤집혀. 이렇게 그려져. 원래 사인 그래프랑 정반대로 그려져. 됐을까? 그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주기가 몇이었어? 2분의 파이였잖아. 나 지금 한 주기 그린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2분의 파이다. 그럼 여기가 딱 절반이니까 여기는 4분의 파이다. 라고 써주면 딱 이쁘지. 이렇게 하는 겨. 됐을까? 이 정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줘야 돼. 알겠지 얘들아?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면 요거까지 따지겠지. x축 평행이동. 물론 얘는 이 대세에 지장은 미치지 않아.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긴 해야지 얘들아. 그치? 이거 4로 묶어서 4로 묶어주면 x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이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하면 여기가 4분의 파이잖아. 그럼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갔다는 얘기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실제로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야. 복잡하지. 복잡한데 해야지 뭐 어쩌겠어. 됐을까 얘들아? 자, 해서 일단 질문 좀 해봅시다. 어디냐? 질문이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 자, 질문 할까 해보자. 81페이지 질문. 377? 6번? 일단 내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잘 잡혀야 너희가 뒤에서 편해. 방정식, 부등식 할 때. 방정식, 부등식까지 갔을 때 그래프나 해석이 이런 게 힘들다면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니네 지옥이야. 너무 힘들어. 자, 376번. 이거 수업 시간에 안 풀었어? 응. 응. 자, 376번. 주어진 식을 통분 먼저 하면 1마 코사인 이렇게 되겠네? 맞나? 그럼 얘가 4분의 9다. 그럼 이걸로 코사인 제곱값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값 구한 게 뭐 나왔어? 지웠다고? 에이씨. 9분의 1 나오네. 근데 지금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코사인 x야? 세타?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됐지? 자, 그럼 코사인을 알았으니까 나머지 사인 탄젠트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뭐 해야 돼? 삼각형 그리면 되지. 부호는 신경 끄고 이거는 그냥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라는 것만 준 거니까. 그럼 코사인이 3분의 1 나오려면 여기가 3, 여기가 1이겠네. 그럼 여기는 2루트 2겠네. 그럼 사인은 3분의 2루트 2, 탄젠트는 2루트 2. 뭐 부호는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그지? 그럼 그 상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탄젠트랑 코사인 필요하네. 그럼 코사인은 구했고 탄젠트만 구해놓자. 탄젠트 세타는 2루트 2. 3, 4분면이니까 탄젠트 끝. 그러면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8이 되고, 다음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얘 역수니까 3. 근데 부호 바뀌네. 플러스 3. 정답 11. 끝. 됐어? 자, 다음 377번. 사인 세타. 더 써볼까? 루트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2분의 1이다. 뭐 할래? 여기서 뭐 할 거야? 당연히 바꿔야지. 탄젠트는 보이자마자 그냥 무조건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애지간하면.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음으로 할 일은 당연히 통분이겠지. 루트 안을. 그럼 통분했다 치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지. 그럼 분자 1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얘가 사인 루트 코사인 제곱분의 1 됐어? 자, 그러면 이거 루트 안에 제곱 있는 거잖아. 이거 코사인 세타분의 1의 전체 제곱인 거잖아. 루트 안에 제곱. 그럼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지면서 나오겠지. 나올 건데 이제 4분면을 보자. 몇 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 그러니까 그냥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겠다. 이해되나? 근데 요게 2분의 1이래. 근데 이게 뭔데? 탄젠트. 됨? 더 할까? 또 80, 81 질문 있니? 82? (382번) 탄젠트랑 탄젠트의 역수랑 더한 게 2가 나왔대. 일단 바꿔야겠지.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 플러스 사인 분의 코사인은 2다. 통분하겠지. 사인 코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은 2. 맞아? 해서 알게 된 게 뭐야? 사인 코사인은 2분의 1이구나 가 나오지. 그러면 이거를 통해 네가 추가로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추가로 구할 수 있는 거
잊으면 안 돼.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의 합과 사인, 코사인 요 두 개는 서로 구하해 줄 수 있는 관계야. 즉 얘를 알면 얘 구할 수 있고 얘 알면 얘 구할 수 있어. 왜? 얘의 전체 제곱이 얘밖에 없거든. 맞나? 써줘? 요 식을 이용하면 얘 알면 얘 구하고 얘 알면 얘 구하겠지. 물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찬가지. 전체 제곱하면. 그 관계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 가지고 뭔가를 문제 푸는데 곱을 알아서 당연히 합 구하는 거야. 합을 알아서 당연히 곱 구하는 거야. 해서 요 식에다가 사인 코사인이 2분의 1이다 라는 걸 집어넣으면 얘 합의 제곱이 2네. 그치? 그럼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풀마 루트이겠지? 근데 문제에서 조건 줬겠지. 아, 1사분면이라고 줬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알 수 있는 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루트이구나. 요게 나오지. 됐어? 더 할까? 됐지? 자, 더 없으면 넘어갑시다. 82, 83 질문 있니? 84. 몇 번? 380. 6번? 자, 384번.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양수래. 이고, 자, 코사인 4제곱 마이너스 사인 4제곱이 5분의 1이다. 자, 그럼 이거 보고 당연히 합쳐 쓰겠지? 합차를 쓰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될 거야. 야, 근데 이거 1이잖아. 그러니까 남는 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5분의 1이다지. 그럼 여기서 합차를 더 써서 풀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갑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이 식에서 구성원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지. 근데 이 문제에선 안 줬지만 너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관계식. 뭐야? 합이 1이다.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하면 2배의 사인, 코사인 제곱은 5분의 6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5분의 3이겠네.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 사인, 코사인. 그러면 코사인은 루트 5분의 루트 3이겠지. 뭐 유리하는 냅두자. 됐지? 그러면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의 값을 아무데나 집어넣어주면 사인 제곱의 값도 나오겠다. 그치? 그럼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으면 사인 제곱의 값은 5분의 2니까 사인은 루트 5분의 루트 2겠지. 됐네? 얘랑 얘랑 곱하면 정답. 끝. 자, 다음 386번.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쟤네 둘이래. 그러면 시키는 대로 갑시다. 두 근이 요렇게 있었는데 두 근의 합은 2사인이네. 근데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2분의 a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사인은 사인 세타 사인은 4분의 a다. 하나 나왔고, 다음 두 근의 곱. 얘네들 곱하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2분의 1. 맞나?
됐어 그러면? 자, 82, 83 더 질문 있니? 없어? 넘어간다? 넘어가서 89, 90, 91페이지까지 질문 411번? 이거 수업 시간에 풀지 않았나? 안 풀었나? 아 그래? 자, 411번에서 일단 첫 번째 fx랑 fx 플러스 4랑 같대. 그러면 정확하진 않지만 뭐다? 주기가 4다. 즉 4씩 더하면 또는 4씩 빼면 그 함수값은 똑같다 라는 거고, 다음 나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4까지일 때 fx의 식을 줬네. fx는 sin 파이 x래. 그럼 0부터 4까지 이거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4부터 8까지는 여기서 나온 값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얘 때문에. 이 얘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f 4분의 225 값을 구하래. 못 구하지. 왜? 일단 0부터 4까지만 이식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얘 때문에 뭐 하면 돼? 여기서 4씩 빼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쉽게 단순하게 하자면 F1이랑 F5랑 F9랑 다 같잖아. 4씩 더하면. 그럼 역으로 F101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역으로 4씩 빼면 되잖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역으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큰 수니까. 그러면 일단 할 일은 여기 안에 4가 몇 개 있는지를 보자. 해서 4분의 225를 보면 4가 56개 들어있고 나머지가 1 남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4씩 쭉 빼버리면 남는 게 뭐만 남을까? 1이 남았다는 건 그냥 1이야? 아니지. 4분의 1이지. 이 1이 뜻하는 바는. 맞아? 그러니까 얘를 굳이 풀어 쓰자면 여기서 본 듯이 얘가 224구나. 얘가 4분의 224 플러스 4분의 1로 보자는 거지. 그리고 얘는 4의 배수니까 이만큼은 요 규칙에 날려도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곧 F 4분의 1이겠다. 그럼 4분의 1은 이제 이식 쓸 수 있잖아. 그럼 일단 4분의 1 집어넣어주면 F 4분의 1은 사인 4분의 파이다. 그러므로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 됐어? 자, 또 질문 91페이지까지 있니? 27? 뭐가 헷갈리는데 보기 중에? 니은, 디귿, 미음을 골랐어? 아니죠. 지금 니은을 골랐다는 건 자,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모두 기본 주기 2파이, 탄젠트는 기본 주기가 파이에서 출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를 가지고 고려해야 될 게 이 뒤에 붙은 각의 개수의 반비례. 그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준 식은 y는 탄젠트 2x. 뒤에 뭐가 붙던 상관없어. 자, 이제 얘 주기 뭐야? 2분의 파이, 그치?
얘 주기 2분의 파이야. 그러면 보기에 있는 애들 중에 주기가 2분의 파이인 애들 찾으라는 얘기. 기억, y는 2 sin x. 주기 바뀌는 거 없지, 2파이. 다음, 니은 y는 sin 2x 플러스 4. 주기 파이. 디귿 y는 마이너스 코사인 2x 플러스 1. 주기 파이. 리을 y는 2 코사인 4x 마이너스 파이. 주기 2분의 파이. 미음 y는 4 탄젠트 2의 x 플러스 1. 주기 2분의 파이. 마지막 비읍 y는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파이 x. 이제 이거 주기 봐. 2. 좋아. 그래서 정답은 리을, 미음 2개. 됐지? 질문 더 있니? 없어? 자, 없으면 조금만 하고 쉽시다, 일단. 자, 92페이지에서 이제 요거 좀 해보자. 429번. 된 사람은 430번 한번 생각해보고. 429번, 430번. 자, 보자. 429번에서 체크할 것 좀 체크하자. 나 지금 계속 반복해서 체크하고 있어요. 여기 알아야 돼. 자, 옳은 거 찾으래. 1번. y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어차피 사인이랑 코사인은 최대 최소 주기가 중요하잖아. 그지? 일단 그게 기본이잖아. 다 구하자. 있는 거 다 구하자. 그러면서 체크하자. 이거 제발 여기 다 알자. 자, 최대값 봅시다. 최대 몇일까? 1이겠죠. 변환기 없잖아. 변환기 각밖에 건드린 게 더 있나. 그지? 최소값 당연히 마이너스 1일 거고, 주기만 보자. 주기는 뭐야? x의 개수 1이네? 안 바뀌었어. 주기 2파이야. 즉 얘는 뭐만 한 거야? x축 평행이동만 한 거야. 그지? 자, 다음. 그래서 주기는 파이를 했으니까 틀렸고, 다음 두 번째. y는 6 탄젠트 2파이 x 마이너스 3. 자, 이거 여기에 괄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다. 괄호가 없으니까 탄젠트에 영향을 받는 각은 요만큼밖에 안 돼. 마이너스 3은 y축 평행이동 값인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 괄호가 이렇게 있다면 이만큼 다 각인 거고. 차이 알지? 자, 그러면 탄젠트가 이제 중요할 텐데,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죠. 그지? 그래서 일단 주기 먼저 구할 거고. 자, 주기. 원래 주기는 파이인데 2파이가 곱해졌으니까 2파이로 나누지. 맞아? 단순해. 그러면 파이를 2파이로 나눴으니까 2분의 1 남겠다. 주기는 2분의 1. 됐지? 됐지? 자, 탄젠트가 중요한 이유. 너희가 탄젠트를 제일 못하는 이유. 점근선의 방정식. 꼭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했었어.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점근선의 방정식의 구성은 어떻게 된다? 첫 점근선을 구하고 그 점근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주기만큼 반복되겠지. 그래서 그 첫 점근선에다가 주기에 n 곱한 걸 더한다. 그럼 이 주기에 n 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첫 점근선에서 주기 n이 1이면 다음 주기에 나오는 선, n이 2면 그 다음 주기에 나오는 선, n이 3이면 또 그 다음 주기에 나오는 선, n이 마이너스 1이면 그 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선, n이 마이너스이면 그 전전에 나오는 주기 선. 이 얘기지.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첫 점근선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야. 왜? 주기는 이미 알잖아. 주기는 쉽단 말이지. 됐지?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첫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첫 점근선 그래프 그리기 귀찮잖아. 자, 첫 점근선 구하는 방법은 생각해봐. 일반적인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있었다 치자. 그럼 여기에서 첫 점근선은 너희가 그래프를 알다시피 여기가 첫 점근선 아니야? 이게 뭔데? 점근선의 정의를 떠올리면 돼. 점근선은 뭐야? 가까이 가지만 닿지 않는 선, 즉 뭐야? 함수값이 없는 선이죠. 없는 곳이잖아. 너희가 알고 있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게 탄젠트 값 중에 없는 게 누구야? 90도지. 탄젠트 90도 없다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게 뭐야? 점근선이야. 탄젠트 90도가 점근선에 해당되는 애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첫 점근선의 식이 뭐야 얘들아? 90도. 즉 x는 2분의 파이지. 왜 그런 거야? 얘가 90도가 되는 점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첫 점근선을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 그릴 거 없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너희가 식을 보고 요 탄젠트에 붙어있는 각 있지? 요 각. 얘가 90도, 즉 2분의 파이가 되는 x값을 찾으면 돼. 그게 첫 점근선이야. 왜? 각이 없으니까. 그 값이 없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요 식으로 가보자. 요 식에서 첫 점근선의 식은 뭐겠어? 4분의 1이라고. 이해돼? 이해돼? 얘가 각이잖아. 탄젠트를 받고 있는 각이 얘잖아. 그지? 얘들아 이것 좀 할 줄 알자 제발. 얘가 탄젠트를 받는 각이지. 얘가 90도가 되면 돼. 얘가 90도가 되는 x값이 첫 점근선이야. 무조건. 당연하지 값이 없는데. 그러면 얘가 90도, 즉 2분의 파이가 되는 x값 찾으면 되잖아. x에 몇 넣으면 얘가 2분의 파이 되니?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첫 점근선이 4분의 1이야, 이 문제에서. 그리고 주기는 2분의 1이었지?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첫 점근선으로부터 주기만큼 반복된다 라는 의미지. 이해됐을까? 이따 물어볼 거임. 됐지? 얘들아? 꼭 기억해야 돼. 꼭. 탄젠트는 이거밖에 없잖아. 탄젠트는 최대 최소도 없잖아. 하나 있는 게 이거야. 뭐 주기는 간단히 나올 거고 이제는 간단히 나와야 돼. 주기는 되게 쉬워. 이제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자면 두 번째에서 주기가 1이래? 택도 없지. 2분의 1이고. 다음 세 번째. y는 자, 이거 보기 편하게 좀 바꿔줄게.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3이지. 자, 그럼 얘도 갑시다. 최대 최소 주기 최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탄젠트가 최소일 때 전체식은 최대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곱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가 최소인 마이너스 1일 때 얘 곱해서 3까지 더하면 몇이 나오니? 2분의 7 나오죠. 최소값은 코사인이 최대값이 1일 때 마이너스를 곱해서 최소값이 나오겠다. 그럼 1 곱하고 더하면 2분의 5가 최소값. 다음 주기는 별것도 없지. x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2파이. 됐지? 자, 다음 4번 y는 탄젠트 2분의 x 플러스 1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쉬워야지.
자, 점근선의 방정식 갑시다. 유진아, 첫 점근선의 식은 뭐야? 첫 점근선의 식. 안 들을래, 진짜. 도원아, 첫 점근선의 식이 뭐냐? 첫 점근선의 식. 방금 했잖아! 뭐야? 시연아, 뭐야? 뭐시고? 첫 점근선의 식이 뭐라니까? 아, 얘가 90도 되면 된다고! 얘가 90도 되면 탄젠트 90도 없잖아. 그게 점근선이라니까? 얘가 90도가 되면 x 몇이야? 파이잖아. 어? 얘가 첫 점근선. 됐지? 그 다음에 뒤에다가 주기에 n 곱한 거 더하면 되잖아. 근데 얘 주기 뭐야? x에 2분의 1 곱해줬지? 그러면 원래 주기에 2 곱하겠지? 원래 주기가 파이잖아. 주기 2파이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2파이에 n 곱한 건데 일반적으로 2n파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 오케이? 할 수 있겠어? 이게 탄젠트야. 그러면 거기서 2n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돼 있네? 맞네. 정답 4번. 이렇게 하는 거야. 탄젠트 점근선 방정식 꼭 좀 하자. 얘들아, 알겠지? 그래프 그리면서 하면 돼. 그래프 그려놓고 어디가 점근선이겠네? 라고 따지면 돼. 되겠지. 근데 언제 그릴 거냐고, 그걸. 안 그리고 하자고, 얘들아. 안 그리고. 알겠지? 안 그리고 하는 게 목표인 거야. 그려서 하라고 내가 설명하면 그냥 그려서 하면 돼. 그럼 니네만 고생하면 돼. 하지 말자고. 그려서 하지 말자고.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그려서 파악하지 말자고. 귀찮으니까. 얼마나 쉽냐? 그냥 탄젠트 90도가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 각이 90도가 되게 하는 x값 찾아. 그게 첫 점근선. 거기다가 주기 찾아. 주기에다 n 곱해. 더해. 끝! 됐죠? 자, 다음 5번. y는 2분의 1 사인 2x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1의 치역을 물어봤네. 뭐 치역도 최대 최소니까 할 거 합시다. 자, 최대값 2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사인이 최대일 때 최대고 사인이 최소일 때 최소겠지. 여기 각이 어떻게 더럽든 간에 뭔 상관이야. 어차피 얘는 커봤자 1이고 작아봤자 마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각이 더러워서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최대값은 얘가 1일 때 2분의 1 곱해서 1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최소값은 얘가 마일일 때 곱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지원아, 주기 몇이야? 어? 파이. 여기까지. 그래서 치역은 얘부터 얘까지겠지? 틀렸네. 됐지, 얘들아? 지금 내가 심심해서 보기 5개 다 한 거 아닌 거 알잖아, 애들, 그치?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다음부터 할 걸 해야 돼. 자, 한 문제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이때 430번 보자. 자, 요거는 이제 대세에 지장은 없는 건데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아마 혼자 풀면 아마 못 풀 수도 있어서. 봐봐. 자, 주기함수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삼각함수에서 대칭성이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이 대칭성 안에는 당연히 주기도 있을 거야. 근데 주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어.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뭐 Y축 대칭이나 X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 대칭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사인 그래프를 예로 들어보자. 사인 그래프는 알다시피 한 주기가 요렇게 생겼어. 그지? 그래서 여기가 파이야. 여기가 2분의 파이고, 2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지. 그럼 내가 말하는 이 기타 등등이 어떤 걸 말하냐면, 여기만 봐봐. 요 동산. 여기서 이거는 여기에 대칭 아니니? 그러니까 기타 등등 대칭이 이런 대칭. 그러면 이 대칭을 이용하면 얘들아, 봐봐. 쉽게 도로 해보자. 더 편하게. 여기가 90도야. 그럼 너희가 여기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 여기 60도야. 여기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지. 그지? 그러면 그래프의 대칭을 이용하면 얘들아, 요 반대편에도 당연히 눈으로 봐도 여기 반대편에 2분의 루트 3인 함수값을 지니는 점이 하나 있지. 여기 몇 도겠어? 당연히 120도야. 왜?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오케이? 이해됐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한술만 더 떠보자. 이 대칭을 하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봐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대. 좀 크게 그릴게. 자, 여기서 여기는 뭐 파이고, 여기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있을 때 y가 5분의 3인 값을 알고 싶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일이니까 그 사이에 5분의 3인 점이 있겠지. 어딘가 있을 거 아니니? 당연히. 그지? 눈으로 봐도 있잖아?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그치? 얘들아, 사인 몇 도가 5분의 3이야?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아? 니네가 알고 있는 사인 값은 몇 개냐? 5개밖에 없어. 부호 빼고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거밖에 없어. 거기다 풀만 넣는 거고, 그치? 그러면 그 외의 값을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면 거의 100%예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야. y는 sin x라고 안 주고 sin x는 5분의 3을 만족시키는 x 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뭐게?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방금 내가 답을 알려줬어. 알파랑 베타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못 구해. 죽었다 깨나도 못 구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0 아니면 이거 못 구해. 오케이? 못 구해. 그럼 못 구하는데 이거 뭐 하라고 준 걸까? 당연히 대칭성 쓰란 얘기거든. 잘 봐. 얘들아, y 값이 5분의 3인 두 점이 여기 눈에 떡하니 보이지 얘들아. 그치? 그럼 여기에 x 값이 알파일 거고 여기에 x 값이 베타일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아까 내가 예로 들었지 얘들아. 여기 60도랑 여기 120도에서 왜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여기가 30도면 이만큼도 30도일 테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랑 베타는 여기에 대칭이겠지. 맞니? 됐지? 자, 그러면 얘네 이 선의 대칭인 두 점의 특징을 보자. 60도랑 120도의 평균. 60도와 120도의 평균. 정가운데가 대칭이니까. 오케이? 그 말은 얘랑 얘를 더하면 뭐다? 얘의 2배다. 오케이? 얘가 몇인지 몰라. 얘가 몇인지 몰라. 근데 얘네 둘 더하면 뭐다? 얘의 2배. 왜? 여기에 대칭이니까. 이게 삼각함수의 대칭성이야. 이런 짓 해야 돼. 나중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오케이, 얘들아? 요런 게 삼각함수의 대칭성 쓴다는 얘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더 가면 얘들아 마이너스 5분의 3인 점의 두 근의 합도 당연히 나오는 거야. 왜? 이 굴곡 똑같댔잖아. 똑같댔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인 점이 뭐 요렇게 있다 치자. 그럼 얘들아 요 간극과 요 간극이 다를까? 똑같겠지. 당연히.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을 나타내는 점을 이번엔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의 합은 뭐일까? 3파이겠지. 왜? 여기랑 여기는 얘의 대칭이니까. 얘의 2배겠지. 이해됐을까? 이런 거를 너희가 잘 해먹으면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속도가 빨라져. 안 귀찮아져.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쓰면 안 쓰고 그냥 일일이 다 풀면 풀 수는 있겠지 얘들아. 풀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너희가 너무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서 이걸 물어봤어. 이걸 물어봤더라도 얘들아 진짜 심플하게 말하자면 얘들아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 사인 x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알파 베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모든 구조를 봤잖아? 그러면 얘들아 진짜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여기만 알아도 돼. 아니야? 여기에서 여기만 구하면 얘랑 얘랑 대칭이니까 이 사이겠네. 그럼 얘가 이쪽에 넘어갔으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2분의 3파이니까 2배겠네. 3파이 끝. 이거랑 그래프 일일이 다 그리고 다 따지는 거랑 시간 차이 말도 안 되게 날 거야. 여기까지 오길 바라는 거고 얘들아. 왜냐면 너희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알겠죠? 얘들아? 대칭성은 꼭 써먹어야 돼. 꼭.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렵네 라고 하겠지만 이게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안 푸는 게 힘들어. 이게 너희가 편한 길이라고. 지금은 이 길이 되게 힘들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렇게 가야 너희가 편하다고. 결국엔. 일일이 어떻게 다고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나 이런 거 방정식이나 부등식 할 때 진짜 많이 쓸 거야. 대칭성은.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잖아 얘들아. 이거 구하는 x값 일일이 다 구할 거야? 아니야. 여기 특수각이 나왔다 쳐. 여기가 2분의 루트 1에. 그럼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게 2개 있겠지? 다 구할 거야? 아니야. 이쪽만 구하면 이쪽은 당연히 대칭이니까 2분의 루트 2면 45도지 얘들아. 그럼 0에서 45도만큼 갔겠지?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서 0에서 45만큼 갔으면 180에서 45만큼 왼쪽으로 갔겠지.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135도겠지. 이런 게 대칭성을 녹여서 쉽게 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자, 430번 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얘도 그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는 아니고 자, 요 문제만 하고 시작. 자, 봅시다. 430번 fx가 얘는 이 얘기일 거야, 주기. fx가 a 곱하기 탄젠트 7분의 파이 x래. 자, 그리고 문제에서 준 게 f1은 3이다 라고 줬어. 이때 구하라는 게 f6, f12, f16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함수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주기를 찾아보면 자, x의 7분의 파이가 곱해졌네? 그럼 주기는 원래 주기에다가 파이분의 7을 곱하면 되지. 맞아? 원래 주기가 파이였잖아. 주기 치기네. 됐지? 얘들아?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주기는 진짜 쉬워야 돼. 알겠지? 자, 주기가 7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얘들아, 지금 F1이 3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F1이랑 주기가 7이니까 F1이랑 F8이랑 같아야 돼. 그리고 F15랑도 같을 거고 F22랑도 같을 거고 영원히 같겠지. 거꾸로 가볼까? F1이랑 F-6이랑 같을 거고 F-13이랑 같을 거고 영원히 같겠지. 이게 주기잖아. 그지? 자, 근데 그 안에 얘네들이 있냐는 거야. 없지. 지금 내가 쓴 거 없잖아.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에서 얘가 하필이면 탄젠트기 때문에 주기도 있지만 하나 더 있다는 거지. 내가 이거 심심해서 쓴 거 아니야 얘들아? 탄젠트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 탄젠트의 그래프를 상상해보자.
음수 쪽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되겠지. 자, 그럼 여기만 봐. 탄젠트의 그래프는 무슨 대칭일까? 원점 대칭이지. 탄젠트 그래프 얘랑 얘의 관계를 봐봐. 원점 대칭 아니야? 얘를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원점 대칭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탄젠트가 원점 대칭이야. 그럼 원점 대칭을 이용하면 뭐가 추가로 되냐면, 자, 요게 첫 단계였어. 그치? 그냥 F1이 3일 했으니까, 주기가 7일 했으니까, 여기다가 7씩 더하고 빼면 똑같다! 라는 거 이용한 거지. 이게 1단계라면, 2단계는, 야, 얘가 하필이면 탄젠트네. 탄젠트가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원점 대칭하라고 하면 너희 뭐 할 거야? X랑 Y 보고 다 바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눈으로만 봐봐, 얘들아. 여기랑 똑같은 거리에는 여기랑 여기가 그냥 쉽게 갈게. 여기가 1,2라면 요점 좌표는 당연히 마1,마2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얘들아 F1이 3이면 이거 이해되면 좋겠다. F-1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야. 그죠? 이해돼? 내가 예로 든 걸로?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나만 줬지만 하필이면 얘가 탄젠트라서 하나 더 준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얘를 가지고 또 주기 7을 이용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F-1과 같은 애들 써보자. F6이 있을 거고 F13이 있을 거고 F20이 있겠지. 나왔다. 얘 마3이네. 됐을까? 자, 됐고. 다음 F10이랑 F16을 찾으러 가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 그러면 이제 머리를 써보자. 주기함수라는 게, 대칭함수라는 게 이런 걸 이용하는 거니까. 자, F11을 일단 숫자를 좀 줄여보자. 7씩 빼자. 그럼 얘는 F5가 되겠죠? 그지? 한 단계만 더 써볼까? 얘는 F-2가 되겠지? 똑같을 거야. 그지? 주기가 7이니까. 그 다음 얘도 좀 줄여보자. 숫자 좀. 7씩 빼면 돼. F9가 되겠지? 더 빼면 F2가 되겠지? 맞아? 주기가 7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딱 눈에 보여야 돼. 부호가 반대인 애네? X의 부호가 반대인 애네? X의 부호가 반대인 애는 원점 대칭이니까 그 함수 값도 부호가 반대겠네? 그럼 얘네 둘 더하면 몇일까? 당연히 0이겠지. 몇인지 몰라도.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확정 나왔고 얘네 둘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점 대칭에 있는 관계인 두 점이기 때문에 더한 값은 무조건 0이다. 해서 정답 마이너스 3이다.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러면 이 문제 사인으로 해도 똑같이 푸는 건데 맞나? 왜냐면 사인도 원점 대칭이거든. 사인 그래프 머릿속에 떠올라 얘들아? 사인도 우리가 한 줄기 이렇게 그리잖아. 여기서 더 그린다 치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려놓고 보니까 뭐야? 여기를 중심으로 원점 대칭이네. 그지? 그러니까 저기에서 탄젠트 대신에 사인으로 줘도 문제는 똑같이 풀릴 거야. 코사인만 안 되지. 코사인은 Y축 대칭이거든.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프. 됐을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있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시다.